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좀 고민이신가요? 이제 카카오요. 아, 카카오 갖고 계세요. 카카오 매수가와 또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기, 26만 3,500원. 네, 비중은 100%예요. 100% 들고 계세요. 네, 네.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고민이실까요, 시청자님? 아니, 이거를 내가 이제 LG화학을 샀다가, 네, 아니, 그렇게, 조금 하락하면 살라고 기다리도 택시를 기다리도 안 돼가지고, 네. 조금 높은 가격에 LG화학을 샀다가, 이게 내가 딱 사고 나니까는 지수가 뭐 이렇게 가도 이게 내려가지고 네. 본전에 팔았어요. 팔고 카카오도 그래요. 카카오도 조금 눌림목을 주면은 살려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돼가지고 네. 그냥 한 6천 원 정도 빠졌을 때 내가 샀는데 지금 계속 사고 나니까는 아, 지수가 50% 30% 올라도 도대체 안 가고 빠지네요. 네.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과 함께 좀 시원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만 3,500원이에요. 3,500원, 23,500원, 23만 26만 3,500원. 26만 3,500원이요. 네, 8,500원이 아니고 3,500원. 네, 좋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시원하게 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대표님 목소리부터도 시청자님께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보유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대표님의 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진단해 주실까요?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제가 추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는요, 보면 추세가 5개월 이동평균선은 일단 이렇게 지금 상승해 있죠. 각도가 높게 상승해서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일단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5개월 이동평균선 위에 캔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격도 5개월 평균선 위에 있기 때문에 좋은데 다만 이 부분에서 제가 항상 그 위에 거는 얘기했지만 그 다음 거 얘기하지 않은 게 5월선이 가파르게 상승은 이렇게 해 있지만 여기서 이격 조정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카카오가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하락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까지 5개월 이동평균선까지 만약에 카카오가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해서 이 추세가 깨진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일봉으로 한번 갖고 가볼게요. 그럼 그 자리가 어디냐? 거의 세력선 부근까지죠. 세력선 부근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주가가 내려간다고 해서 추세가 깨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언택트보다는 컨택트 관련주들이 갑자기 모멘텀 타고 올라오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돈은 아무리 많아도 좀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이쪽에 풍선 효과가 있어서 이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면 이쪽이 좀 쏠리게 돼 있고 쏠리면 이쪽에서는 좀 빠지게 돼 있고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카카오는요. 추세가 살아있고 모멘텀도 굉장히 있고 앞으로 성장성도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쉽지만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실 때 이제 26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위에서 매수하셨다고 하셔서 너무 걱정 많으신데 좀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기다리셨다가 33일선에서 세력선 부근에서 매수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하다 보면 참 그게 마음처럼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세력선 부분까지 내려온다는 건 아니지만 꼭 내려올 거다 이렇게 제가 예단하는 건 아니지만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비중이 100%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종목 여기 내려왔을 때 추가적으로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지금 안 되신단 말이에요. 이게 좀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 모든 거를 이 주가의 흐름에 맡겨야 돼요. 100%이기 때문에 손절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손절도 하시기도 어렵겠지만 추가적으로 이거를 물타기를 좀 해서 단가를 좀 낮출 수도 있는 여력도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타까운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카카오는 지금 부근에서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같이 올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끝난 거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조금 속상하시겠지만 거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 이건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기다리십시오. 그냥 기다리는 것만이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표님이 홀딩 전략을 좀 네. 제안하시는 건가요? 네. 네, 좋습니다. 카카오 좀 고점 매수를 하셨고 또 100% 보유 비중이기 때문에 홀딩 전략으로 좀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좀 고민이신가요?
풍국주정이요. 매수가와 또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22,900원에 샀고요. 네. 20%요. 20%요? 예, 예. 네, 좋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고민이세요, 시청자님? 예, 지금 전기차가 대세라 그런데 이거는 수소차 수혜주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올라가다가 지금 계속 지지부지해져 있어서 이거 재반등이 가능한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만약에 손절가 한다 그러면 손절가 포인트하고 목표가를 좀 알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자세하게 또 대표님과 함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풍국주정, 지금 목소리에서도 느껴지셨듯이 시청자님께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반등이 가능한지와 또 목표가까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시청자님 비중이 거의 20%면 그래도 많지는 않으세요.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한 건 5월선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실 때는 5개월 이동평균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봤더니요. 이 종목이요. 지금 파랗게 올라가 있지. 파란 선을 보면은 위로 향하고 있죠. 향하고 네네. 있고 캔들도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걱정은 아니겠다. 추세는 상승 부근인데 대세는 상승인데 그 안에 작게 일봉에서 조금 빨리 못 가고 또는 내려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하실 겁니다. 그리고 매수가 포인트도 약간 본인이 생각하기 좀 높게 잡은 게 아닌가라고 걱정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요. 수소차 테마 아까 되게 잘 짚어주셨는데 지금은 수소차보다는 어쩔 수 없이 전기차 쪽에 더 모멘텀이 더 강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은 지금 완성차도 이상하게 강하거든요. 전기차, 완성차 이렇게 종목이 한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수소차가 움직여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으로 움직여요. 이게 자동차 한번 움직이면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지금은 아무래도 전기차 쪽에 더 포커스가 돼 있는 시장의 수급이 좀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수소차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7월 달에 수소 모빌리티하고 쇼 개최가 있어요. 그게 지금 7월 초 정도에 있거든요. 수소에 대한 수소차에 대한 모멘텀. 그럼 지금 6월 초니까 한 달 뒤가 될 텐데요. 원래 주가는 좋은 일이 있으면 또 호재가 있으면 미리 좀 선반영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지금 풍국주정은요. 매도의 관점이 아니라 약간 신규 매수의 관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답답하시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추세가 예쁘게 잘 살아있고 앞으로 수소 모빌리티라는 어떤 이 쇼도 수소 모빌리티 쇼 개최가 있고 7월 초이지만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 좋은 한번 수익률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지금은 전기차가 더 가는 거에 강세를 인정하시고 수소차 그다음에 아마 다음번 순번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좀 견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풍국주정까지 대응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지금 실시간 문자 접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문자로 어떤 종목들이 들어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임시현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국고초 오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고초 오부 박윤진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놨습니다. 전화 026676-0235번, 문자는 샵 8181로 받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비중 보내주시면 속 시원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박윤진 파트너의 조언을 더 가까이에서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샵 8338로 박윤진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박윤진 파트너가 선정한 6월 유망 종목들 받아볼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재 문자로 많은 종목들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 투자 고민들이 접수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샘표입니다. 매수가 74,400원에 보유 비중 20%입니다. 두 번째 종목 파미셀입니다. 매수가 22,900원에 20% 들고 계십니다. 다음 종목 네페스입니다. 매수가 32,000원에 보유 비중 15%고요. 마지막 종목 대한항공입니다. 매수가 22,500원에 30% 들고 계십니다. 이렇게 4종목 선정해 봤는데요. 파트너님 속 시원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문자로 지금 실시간으로 굉장히 접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문자 접수 먼저 만나보고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지 한번 만나볼게요. 첫 번째 종목 샘표 들어와 있네요. 샘표는 매수가가 74,4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대표님, 샘표 지금 매수가가 74,400원입니다. 어떤 진단을 좀 내려주실까요? 오늘은요. 보니까 네.
이게 월봉이 다 살아 있는데 월봉에서 이격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이 좀 많이 눈에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시장이 워낙 좋았으니까 월봉에서 강하게 슈팅이 나왔다가 네. 5월선하고 이격이 벌어진 거예요. 많이 올라가서 5월선에서 이격이 있을 때 그 이격에서 매도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 거기 위에 있는데 너무 매수를 뒤늦게 하셔서 약간 손실을 주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보입니다. 샘표라는 종목을 보시면 사실은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요, 지금까지 보여준 샘표의 어떤 방향은 자꾸 트럼프하고 이 시진핑이 자꾸 불협화음을 내죠. 이럴 때마다 어떤 대두 관련해서 싸움이 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료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게 맞습니다. 또 모멘텀과 재료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시장의 방향을 보니까 두 사람이 그렇게 난리가 나고 싸움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이 미중 간 이 무역 합의도 안 되고 굉장히 격화가 돼서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할 때 이게 굉장히 무섭게 진전이 될 때 두 사람이 싸우면 굉장히 무섭게 진행될 때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방향을 보니까 이게 작년 같지 않고 싸움인데 이제 시장이 무서워지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두 사람의 싸움에 대해서요, 이 시장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도 약간 무서웠는지 샘표라는 종목 보시면 바닥치고 이제 코로나에서 의해서 하락했던 부분을 다 복구하고 여기서부터 올라간 모양새는 미중간 어떤 부력함이 커지면서 올라왔는데 그게 약간 모멘텀 좀 꺾여버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월봉이 올라가 있죠. 월봉이 상승해 있고 월봉이 올라가 있지만 이 이격이 아까도 말씀드린 이격이 이렇게 나올 수도 이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격 조정이 나온다는 거는 여기가 49,000원대까지도 샘표가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냐? 바로 여기 세력선 부근입니다. 세력선 부근까지도 다시 한번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아까 전에는 시청자님에 따라서 어떤 분은 제가 손절하지 마시고 가져가셔라고 얘기하지만 샘표 같은 경우는 아마 견디시기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워낙에 고가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좀 저는 비중을 확실하게 지금 부분이라도 좀 축소를 하셔서 10%만 가져가시고 나머지 10%는 좀 내려왔을 때 33일선 부근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물량 단가를 낮춰보셨으면 하는 이 지금 바람이 더 큽니다. 아마 쉽게 되진 않으시겠지만 조금이라도 비중을 또는 아니면 과감하게 진짜 매도해서 다른 종목을 한번 보시는 것도 전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워낙 또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좀 보유 비중을 줄여보시는 전략 또는 과감하게 또 매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미셀입니다. 파미셀 매수가 22,900원, 현금 비중은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대표님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21,550원에서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좀 손실 구간이긴 합니다. 어떤 진단을 좀 내려주실까요? 제가 파미셀을 참 질문을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쵸. 제가 이제 직접 매매는 하진 않지만 파미셀을 왜 우리 보면은 어디 나가면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아마도 렘데시비르라는 그 약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들 기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주가라는 것은 아까 전에 우리 말했죠. 시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 실물도 너무 나쁘고 지금 정치적으로도 양국 간의 싸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좋다고 그렇게 그런 것처럼 파미셀도 약간 선반영해서 올라왔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그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하려면 뭔가 화끈한 뭔가 가시화되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렘데시비르가 최고다라는 이야기 한번 나오고 나서는 거기까지예요. 근데 자꾸 속출하는 게 또 새로운 어떤 신약들이 나오고 있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그리고 백신도 나온다고 하고 여러 가지 나오고 있으니까 좀 이 쫀쫀했던 이 모멘텀이 좀 이렇게 흩어지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주가도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지금도 올라가면 이상하게 박스권에 갇혀서 또 떨어지고 여기만 맞으면 또 떨어지고 여기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네 번째 맞고 떨어졌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래도 매수가가 아주 정말 극악하게 높진 않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분에서라도 저는 좀 물량을 좀 축소하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올라가도 또 다시 여기에 걱정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또 못 넘고 넘어지면 또 제자리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지금 부근에서 조금이라도 다음 주에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쯤에 좀 약간이라도 상승이 나오면 물량을 확 축소하시던지 아니면 좀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셨으면 이렇게 좀
보고 있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파미세까지 좀 도와주셨습니다. 물량을 좀 축소하는 방법 또는 이제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보시는 방법까지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페스입니다. 네페스 매수가는 32,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5% 들고 계시네요. 대표님,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진입을 하는 순간부터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매수가랑 지금 같은 가격이 지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좀 진단을 해주실까요? 기본적으로 추세는 정말 예쁘게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오. 월봉을 다시 한번 보면 네페스는 네. 공정업체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시장의 모멘텀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저도 이 종목을 참 좋아하는 종목이고 앞으로 향후 정말 그 대한민국의 비메모리 산업이 크게 성장하기를 되게 바라는 사람인데요. 일단 그건 그렇고 주식은 또 주식입니다. 그래서 한번 주식을 보면 월봉은 예쁘게 살아 있습니다. 월봉이 5월선 위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 있고 월봉이 살아 있으니까 이 종목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승 추세 중에도 지루하고 괴로운 구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제가 박스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1번 박스가 있고 2번 박스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 최저점 부근의 박스였던 2번 박스보다는 지금 레벨업이 돼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번 박스를 빨리 올라가야 이 위로 주가가 올라가서 전 고점을 보고 신고가도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되게 질이 멸렬하게 아주 괴롭히는 그런 지금 박스권 구간에 있거든요. 어쨌든 박스권을 그렸을 때 지금은 박스권 하단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매도는 아니라고 보지만 다시 한번 재차 올라왔을 때 33,000원 구간에서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32,0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다행히 그 매수가 근처 33,000원 보고 났을 때는요. 거기서는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좀 보시든지 왜냐하면 이 박스권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전개가 될지는요. 저도 이 부분을 가봐야 알아요. 한 33,000원대를 가서 그때 힘이 얼마나 세지 않을지는 이거는 그때 가봐서 거기서 견적을 낼 수밖에 없는데 33,000원 부분에서는 매도 한번 해주시고 다시 한번 나중에 네페스 한번 힘이 강해질 때 정말 힘이 강해서 저기 위에 돌파하고 신고가 나올 때 그때 한번 멋진 구간이 나왔을 때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페스 만나봤는데요. 33,000원 선에서 매도하고 좀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매수가 22,5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 들고 계시네요. 네, 대표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7% 넘게 급등하면서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26,600원 선에서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아직도 좀 손실 구간이세요. 어떻게 좀 진단을 해주실까요? 22,500원이시면 혹시 어제 공략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그냥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공략을 하셨는데 주가가 쭉 내려가서 이게 좀 하락이 나와서 지금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월봉에서 항상 월봉의 추세를 볼 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일봉을 놓고 보면요. 대한항공 이 종목의 과연 추세가 하락 중인지 아니면 상승 중인지 우리가 모른다 그랬죠. 이렇게 보면 일봉에서 보면 헷갈려요. 그런데 월봉을 놓고 보면은요. 두 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월봉의 방향이 상승인지 아니면 누워있는지 아니면 하락 방향인지 이제 보셔야 되고 5월선이 그리고 캔들이 그 주가 캔들이라는 건 주가인데 주가가 그 위에 올라타 있어야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데 자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 어저께도 좀 항공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항공의 추세를 보면요. 그동안에 이렇게 해서 추세가 계속 하락 중이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자, 하락이요.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고 옆으로 누웠죠. 그러니까 이 하락 중인 추세를요. 더 이상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하지는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아직 상승 추세로 이렇게 가파르게 올려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가다가 멈칫하는 겁니다.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멈칫하는 겁니다. 다만 그동안에 캔들이 여기 밑에서 워낙에 이 5월선 밑에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다가 이제 올라탔으니까 좀 모멘텀을 좀 받는 건 같다는 보입니다만 이 종목이 정말 제대로 상승을 타려면 이 5월선이 이렇게 올라나가고 캔들도 이런 식으로 올라타야 정말 제대로 된 상승 추세를 탈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처음으로 올라탄 정도에서 딱 지금 주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 매물벽 차트를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나중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 텐데 매물벽 차트에서 분명히 여기가 매물벽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너무 하락했었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매물벽이 너무 가득하게 쌓여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혹시나 제가 이제 오해하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들으십시오. 이거 어저께 만약에 매수했다면 네. 어저께 대한항공이 저 오르고 밑에서 있을 때. 네, 막 급등을 하니까 또 아시아나항공 또 이런 항공주들이 막 오르고 있으니까 네. 같이 따라갔을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실수를 합니다만 그럴 때 이렇게 이런 종목이라고 단기로 또 급등하는 종목을 올라타더라도요. 좀 월봉이 5월선이 가파르게 살아있는 종목을 차라리 따라갔으면 어땠을까. 자꾸 가다가 스탑을 해요. 자꾸 가다가 윗꼬리를 자꾸 만들어요. 이런 것들은 이 월봉이 아직까지 모양새를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시청자님들 앞으로는 좋습니다. 뭐 우리가 급등주도 매매할 수도 있는 거고 공격적으로 매매도 할 수도 있지만 항상 5월선을 보고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도 상승. 오늘 내가 물렸어. 만약에 매수해서 물렸는데 추가적으로 또 상승을 해서 나중에 다시 내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그거 봤을 때 그런 종목으로는 조금 아쉬웠다. 선정하는 건 아쉬웠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어제 이 윗꼬리가 네.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수급이 아예 안 들어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단기 목표가를 좀 제시하자면 22,0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21,000원 정도 부분까지는요.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21,000원. 본인의 매수가가 꼭 와야 매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간다면 괜찮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다면 21,300원 부근까지 제가 딱 파동이 보이기 때문에 21,300원에 왔을 때 끊어내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항공 21,300원 선에서 매도해 보는 게 좋겠다는 진단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실시간 문자 상담으로 여러분의 고민까지 해결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좀 어떤 종목이 고민이세요? 잠시만요. 네. 소리를 줄일게요. 네. 심택이요, 심택. 심택, 네. 네, 12,250원에 네. 10%요. 10%. 어떤 네네. 부분이 심택 가장 좀 고민이실까요? 사고 나서 오르지도 않고, 또 네. 뭐 거기서 왔다 갔다 막 지금 몇 날 며칠을 그러네요. 예, 그래서 네. 그 목표가와 손절가하고 이게 올라갈 수 있나, 얼마까지. 예,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좋습니다.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표님, 심택 지금 12,2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그 부분을 등락만 거듭하고 있고 그렇게 쭉 올라가 주진 않고 있거든요. 네네. 좀 목표가, 손절가까지 좀 대표님 짚어주시죠. 네, 심택은요. 삼성전자와 관련이 깊어요. 어쨌든 낸드 플래시 쪽 종목의 평택에서 이번에 이제 평택의 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 투자 소식이 나오면서 좀 급등을 했었거든요. 급등을 해서 여기까지 뭐 한번 코로나 때문에 내려간 부분은 다 복원을 하고 좀 올라갔다가 약간 누워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도 이 종목을 12,2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가지도 않고요. 답답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왜 안 갈까요? 한번 이렇게 레벨업이 한번 됐거든요. 이 종목이 레벨업 되고 나서 답이 시청자님의 말 속에 있어요. 그런데 내려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 가서 본인도 매수를 했을 더 잘 것 같고 추가적인 상승 나올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옆으로 누워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역시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라는 거 한번 레벨업을 하고 나면 쉬어가는 구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이 종목은 지금 기간 조정은 있지만 가격 조정이 나온 건 아니에요. 1차 레벨업 했던 이 부분을 해치지 않으면서 기간만 늘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다행인 건 앞서 이제 상담했던 분들 보면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함께 오면 정말 사람이 괴로워요. 기간만 늘어지면 상관없는데 가격까지 내려가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막 이제 머리가 하얗고 패닉이 되는데 다행히 심택은요 우리 시청자님 말 속에 답이 있듯이 레벨업을 한번 하고 나서 옆으로 약간 늘어져 있는 에너지를 다시 한번 응축하는 뭔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기 위해서 좀 누워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심택이라는 종목을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만든 수급기라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 수급기 굉장히 수급이 잘 잡힌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아직까지 이 수급들이 전혀 나간 모습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에 저는 더 무게를 두고요. 아마 이 종목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신고가도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여기가 신고가라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과거의 고점이 14,500원 정도였는데 14,500원 구간을 한번 돌파를 하고 나면 거기서부터는 신고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4,500원 구간에 왔을 때는요. 저희 여기 국고처에 문의를 주시든지 아니면 또 우리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상담들 해주시거든요. 한번 문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도 좀 기분 좋은 어떤 진단 같아요, 대표님. 네, 심택 진단해 주셨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4,500원 선까지 좀 도달을 하면 다시 전화 주시면 또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실까요, 시청자님? CGN 얼마에 매수하셨고 또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125,900원에 15%입니다. 어떤 부분이 좀 CGN 가장 좀 고민이세요? 이게 너무 많이 빠지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부분이 좀 걱정이신 거죠? 예. 네, 좋습니다. 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시즌 사실 시즌을 들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시청자님 목소리에서도 또 좀 고민이 많이 느껴지셨죠? 네. 어떤 좀 진단을 해주실까요? 시즌도 그냥 종목 상담이 1등 종목이에요. 그쵸. 아주 그냥 다들 너무너무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아마 시즌을 매수하신 이유는 본인이 더 잘하실 거예요. 매수한 이유는. 그렇죠? 매수를 왜 했는지 그 당시에 진짜 코로나가 와서 이 우리나라 진단 키트가 산업이 크게 전 세계에 부각되면서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는 10배가 10배가 할 종목이야라고 이제 생각하시면서 아마 매매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아까 앞서 파미셀을 기억하십니까? 네, 파미셀하고 그렇죠. 좀 비교를 좀 하자면 파미셀은 이제 아직까지는요 이게 가시화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썰만 무성하다 그러죠. 이 기대감은 잔뜩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뭔가 딱 시장에 눈에 딱 보여준 건 아직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파미셀하고는요. 시제는 그래도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눈에 진단키트라는 거는 우리가 썰만 많이 무성하거나 아니면 재료만 갖고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고 실적도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는지. 왜냐하면 진짜 진단키트가 우리 시장에서 수출이 되게 많이 됐고 그리고 진짜 많이 이게 수익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파미셀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주식이 가다가 이렇게 실적도 좋다 그러고 모멘텀도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언택트, 컨택트 시장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언택트 갔다, 컨택트 갔다 정신이 없는데 이번에 보면 컨택트 관련한 종목들이 대거 급등하면서 시장의 수급이 약간 이쪽으로 쏠린 거죠. 그러면 시젠을요. 다시 한번 제가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젠은요. 5월선이 올라왔던 5월선 상승했던 부분 사실 여기거든요. 5월선이 그동안 내려왔다가 5월선이 올라탄 건 여기예요. 5월선이 여기서부터 방향이 상승 방향을 보여주고 캔들도 올라탄 부분이 여기거든요.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갑자기 월봉에서 캔들이 너무나 위로 큰 슈팅이 한번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격이 제가 여기를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과거를 좀 제가 돌려서 좀 보자면 가끔 여기가 이게 지금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됐습니다. 와, 이때를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5월선이고요. 여기 5월선이 이때 올라탔다 그랬죠. 사실은 제일 좋은 매매 포인트는 여기였죠. 여기서 올라타고 나서 5월선이 여기인데 5월선하고 갑자기 크게 로켓 쏜 것처럼 여기서 5월선하고 이격이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었죠. 이럴 때는요. 월봉이라는 거는 이격 조정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격 조정이 나오면 괴로운 건데 그럼 이격 조정은 5월선이 올라왔는데 5월선이 지금 얘를 따라가지 못했죠. 얘하고 굉장히 차이가 벌어져 있잖아요. 그럼 5월선은 어떻게 올라가냐 따라가냐. 이때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는 맞습니다. 그러면 월봉에서 어떻게 얘는요. 주가가 좀 내려오는데 얘는 오히려 올라갔죠. 좀 만나려고 하죠. 살짝 만나려고 하는 게 보이십니까? 월봉에서. 자, 그런데 그 다음 달 보니까 5월선이 얘는 더 올라갔어요. 5월선 더 올라가고 얘는 캔들은 조금 이제 공간이 조금 더 좁혀지면서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더 만날 것 같은 분위기가 더 5월선이 계속 가파르게 올라오고 그럼 여기서 이 종목은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에요. 그럼 거기까지 그어보겠습니다. 미안하지만 94,000원까지도 혹시나
내려와도 이 종목이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그러나 이렇게 한번 올라갔던 주가가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올라가려면요. 항상 절차가 있어요. 이 수급과 또 차트와 이 모멘텀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와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더 보인다. 그래서 그 보이는 영역이 12만 원대. 매수가가 이제 12만 5,900원이신데 12만 원대까지 왔을 때는요. 정말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종목을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쭉 끌고 가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그때 가서 해보셔도 늦지 않다. 다만 지금 보고도 조금 내려갔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시거나 괴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시즌까지 이렇게 대표님의 대응 전략까지 좀 만나봤고요.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문자로 사연 보내주신 시청자분의 종목 해결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좀 보내주셨어요. 네. 사연이요? 네. 대표님의 좀 이야기가 있는데 인상 좋으시고 예쁜 박윤진 대표님. 삼성전자 우선주 43,000원에 90%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매도 시점이 온다고 들었는데 얼마에 매도하는 게 좀 좋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네요. 인상 좋으시고 예쁜 박윤진 대표님, 삼성전자 우선주 좀 빠르게 좀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연이 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정말 어떤 큰 스토리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네요. 네. 삼성전자 우선주는 어차피 제가 주린이 교육을 월요일에 했는데 네. 주린이 교육을 하면서 5월선을 강조를 했죠. 매수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딱 예쁜 여자 아니면 잘생긴 남자를 봐야 된다. 그러면 5월선이 살아있는 종목을 보셔야 된다고 하면서 삼성전자를 갖다 놨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삼성전자 우선주를 보기 전에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고 갔더니 그동안에 이 못생겼었거든요. 삼성전자. 네. 그런데 월요일에 딱 보니까 이게 방향이 상승에 올라타려고 지금 막 올라가려고 얼굴을 바짝 들었고요. 5월선이 그리고 5월 올라타려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월요일날. 이거 뭐죠? 그동안에 내가 삼성전자 사라고 말이 안 나오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사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월요일에 얘기하자마자 그때부터 급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또 볼 수 있어요. 삼성전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우선주는요. 삼성전자의 흐름에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종목이 밑에서 올라온 만큼 약간 매물벽이 있어요. 그래서 매물벽을 제가 잡아보자면 삼성전자 우선주 목표가를 5만 6천 원, 5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까지 좀 5만 1,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요. 이때 됐을 때는요, 우리 여기 국고조에 다시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다른 프로그램에서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